안녕하세요.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팅적 사고 6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번 시간부터 엑셀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엑셀의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이 엑셀 안에도 VB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1주차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판매하는 엑셀, 저는 엑셀 2016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은 어떤 버전을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010 버전 이상이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엑셀을 띄워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엑셀을 배운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배우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시면 스스로 독학을 해서라도,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처음부터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기능은 수식에 관련된 함수를 이용한 계산 기능이죠. 그리고 이 근래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을 엑셀로 처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부서나 영역에서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고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서 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셀 안에다가 기본적인 한글과 같이 그냥 타이핑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 그리고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숫자,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문자는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 물론 이 홈 탭에 보면 이렇게 한글과 같은 문서 관련된 작업을 하는 편집기에서는 이러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과 같이 정렬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은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이거는 문자열, 그리고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으면 숫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문자로 인식이 돼서 우리의 논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산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입력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호부터 시작을 하고 피연산자와 연산자, 피연산자 이러한 순서로 입력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처럼 안양대학교라고 하면 안양대학교가 나왔지만 이렇게 등호 10 더하기 20 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력한 거랑 더블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입력한 내용과 보여지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
물론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면 이러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이 안에 보여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있다면 한꺼번에 다 보고 싶으면 컨트롤 키랑 tilde 혹은 수식에 있는 수식 표시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값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또 누르면 우리 평상시에 보게 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그 안에 나와 있는 결과들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컨트롤 tilde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둘 사이에서 계속 토글이 돼서 동작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뭐 한자라든가 특수기호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굳이 지금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 수식 기호과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편집에 해당하는 것들을 쓰다가 보면 이 안에 저 위에 안양대학교라고 타이핑을 쳤기 때문에 암만 써도 뒤에 안양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하나의 셀에 한 줄밖에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안산, 안양 중학교라고 타이핑을 치고 Alt 엔터 키를 치면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lt 엔터를 이용을 하면 하나의 셀 안에 여러 줄에 걸쳐서 뭔가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셀 안에서 계속 들어갈 거고 뭐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스튜던트를 아까 한영 키를 눌러서 썼지만 이렇게 뭐 니은 형두시라고 쓰고 엔터 키를 치면 자동으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입력에 관련된 것들은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 우리 지난번에 메일 머지 할 때도 엑셀을 이용해서 처리했을 때 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채우기 핸들 여기서 쭉 끌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숫자라면 쭉 끌었을 때 뭐 1로 다 똑같은 값으로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채우기 핸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옵션을 눌러보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와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를 누르게 되면 일씩 증가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뭐 10, 20, 30 뭐 이렇게 10단위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두 개로 블록을 잡고 그 안에서 채우기 핸들 여기서 쭉 끌면 10간격이기 때문에 10, 20, 30, 40, 50, 60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물론 좀 전에 스튜던트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스튜던트라고 타이핑 쳐지듯이 월요일이라고 다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또 더 이상 계속 넘어가도 월요일까지 나오고 다시 화, 수, 목, 금 뭐 이런 순서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채우기 핸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이러한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식에 해당하는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과 2가 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이러한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셀 복사, 이거는 뭐 셀 복사나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등호 쓰고 아까 썼던 것은 수식. 항상 수식은 등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는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소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혹은 뭐 참조라고 하는 용어. G2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G라고 하는 G열과 열머리끌, E라고 하는 행. 그래서 열머리끌과 행머리끌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 뭐 위도경도 처리해서 나타내듯이 사이가 부도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찾을 때 위도경도로 나타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 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G2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수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참조 방식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참조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지금과 같이 달러가 아무것도 없는 거, G 앞에, 숫자 2 앞에 달러가 없으면 상대 참조. 그렇기 때문에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 중에서 밑으로 쭉 끌게 되면 자동으로 일씩 증가합니다. 숫자가. 자, 여기에 있는 것들 다른 색깔로 한번 살짝 칠해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 틸드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끄니까 어때요? 숫자는 가만히 있고 알파벳 G에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 H로 갔죠? G 다음은 H고 만약 하나 더 끌면 H 다음엔 I로 갈 거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숫자 2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할 겁니다. 위로 가면 감소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 참조라고 한다.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F4키를 누르면 달러가 두 개가 생겼어요. 열머리끌 앞에, 행머리끌 앞에. 이런 걸 절대 참조라고 한다. 절대 참조에 해당하는 건 우리 절대평가 값이 안 바뀌는 거죠. 몇 점 이상은 무조건 A, 뭐 어디까지는 B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값이 바뀌지 않는 거. 즉 달러가 있으면 무조건 달러 뒤에 있는 어는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절대 참조. 또 하나 더 F4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달러가 하나짜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숫자 2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는 건 언제였죠? 위아래. 그래서 이때는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저 G는 언제 바뀌어요? 좌우로 갈 때. 그래서 알아서 G에서 H로, 뭐 G에서 F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대 참조에 해당하는 거 하나, 절대 참조 달러 2개짜리, 혼합 참조는 뒤에 달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앞에 달러가 올 수도 있고 이러면 G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G는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왼쪽 오른쪽일 때. 숫자는 앞에 달러가 없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식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뭐 연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다시 연산자로 들어가서 요거 여기다 일단 등호 쓰고 수식 G2에 있는 거 더하기 H2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링에서 쭉 끌게 되면 알아서 양옆에 있는 것들로 아까 상대 참조라고 했으니까 계속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덧셈 또 뺄셈도 있고요. 뺄셈 그리고 이걸 채우기 핸들링에서
쭉 끌어도 되고 더블 클릭.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G8 빼기 H8. 물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 아스테리크 1 곱하기 2, 2 곱하기 3, 7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56까지. 나눗셈에 해당하는 건 슬래시.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식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에 모듈 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뭐 다른 데 보면 있던데. 근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서 나머지를 구해주는 것들은 함수로 다 만들어져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꺽쇠. 이거는 1의 제곱, 2의 3승, 3의 4승, 4의 5승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런 꺽쇠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3의 4승, 3의 4승은 9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9 곱하기 9는 81. 이렇게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것들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산술연산자에 해당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문자열 결합연산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 월요일 n% 요일이라고 여기다가 쓸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월만 쓰고, 그리고 나머지 체육연등에서 쭉 하면 얘는 월을 계속 가리키고 있고 뒤에다가 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자열 결합을 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체육연들을 이용해서 이제 밑으로 쭉 끌면 알아서 여기에 있는 거에서 한 글자 가져오고 뒤에다가 요일을 붙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결합연산자 n%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 n%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문자열과 문자열 이런 것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문자, 숫자, 문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F2 대신에 요 1을 선택을 하면 G2 그래서 1 요일, 2 요일, 3 요일, 4 요일 여기는 다 공백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요일.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 그럼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숫자고 얘도 숫자인데 숫자를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오류가 날까? 해보면 되죠? 뭐야 이거? 얘도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숫자인데 요 n%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결합을 시켰더니 어디로 갔어요? 왼쪽 정렬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렬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눈에는 숫자같이 보이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다. 문자열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비교 같은 것들을 할 때 쓸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컴퓨터가 여기에 있는 거 곱하기 2 어떻게 할까요? 문자열인데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야? 숫자인데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엑셀이 관대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그랬고 그 문자열과 숫자를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12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개를 합친 1이라고 하는 문자와 2라고 하는 문자를 결합한 2가 숫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알아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잠재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정확하게 해야겠죠.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났다 하는 것처럼 그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와 같은 것들을 써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에 보면 원래 우리 6장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죠. 수식에 해당하는 것에 보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쓰는 것들 합계, 평균, 어떤 합을 구해주는 함수, sum,
평균을 구해주는 거 average, 숫자의 개수를 해주는 count,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max 함수, min 함수. 또 여기에 논리에 해당하는 and, 하나만 참이, 둘 다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인 거. 그래서 단독으로는 쓰지 않지만 어떠한 조건식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if 함수와 함께, 그런 if 함수에 보면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인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함수 이름 가로 안에 이러한 인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인수에 해당하는 것들의 첫 번째 논리 식으로서 사용하는 게 and나 or와 not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if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뭐 우리 저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으면 남자, 여자, 주민번호로부터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것들도 판별할 수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if error와 같은 뭐 if NA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고 아니면 그냥 에러 메시지를 띄워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영어나 어떤 이상한 기호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래서 뭐 한글로 뭐 0으로 나눴습니다. 뭐 문자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처리하기 위해서 if error라든가 if NA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또 여기에 텍스트 함수에 해당하는 거 문자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날짜 시간에 관련된 함수들 그리고 찾기 참조에 해당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것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통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한 엑셀에 대한 기능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if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러한 대하상자가 떠요. 물론 얘가 안 뜨는 것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주 쓰는 자동합계 이런 것들. 근데 이 자동합계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놓고 fx나 함수 삽입과 같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대하상자가 다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개념,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 넘버원에는 뭘 집어넣을지 이 하단에 또 나와 있죠. 넘버원에는 뭘 집어넣어라. 넘버2에는 뭘 집어넣어라.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다 똑같은 이 안에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논리값이나 텍스트는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덧셈을 해야 되는데 뭐 true나 false 뭐 아까 헬로 안양 대학교와 같은 이런 문자를 더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 통계에 있는 rank EQ라고 하는 여기에 rank EQ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인수들 3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고 넘버는 여기선 rank EQ는 수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한다. 상대적인 크기. 그래서 첫 번째 넘버에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REF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들. 오더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순위를 정할 방법. 그래서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막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하상자를 띄워서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시간은 없지만 그냥
다음 시간에 바로 이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함수들도 볼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예요? 주민 이름과 주민번호만 딱 집어넣으면 이 주민번호에 요 아스테리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값이 짝수면 여자, 홀수면 남자. 그래서 1번인 경우도 있고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4번인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번, 6번, 7번, 8번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1번, 2번은 1900년대생들, 3번, 4번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그래서 1900년생이냐, 2000년생이냐, 그러면서도 성별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6번, 7번, 8번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5번, 6번은 1900년대생. 그 다음에 그 외에는 2000년대 생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물론 거기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함수나 이런 것들을 배웠고, 여기에 생년월일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02, 03, 25에 몇 년도, 여기에는 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02년생인지 1902년에 해당하는 할머니인지 1902년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물론 이 뒤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켜서, 만약에 그런 업무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주민번호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규칙에 성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몇 명이지 여자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혹은 하나하나씩 뭐 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데이터로 넘어올 거고, 만약에 뭐 설문조사하는 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막 숨기고 주민번호의 뒷부분은 생기고 저 부분만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있다면, 남성이 몇 명 설문에 조사를 했고 여성이 몇 명, 혹은 남자의 평균, 뭐 여자의 평균, 혹은 1900년대생들의 평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